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 전에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어제 내린 장맛비로 심한 더위는 잠시 누그러졌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비가 잠시 쉬어가면서 다시 더워질 예정입니다. 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또 반짝 해가 뜨기도 하고요. 날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 정말 더위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비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금세 더워지는데요. 요즘 이 더위를 쫓기 위해서 냉방기 많이 사용하시죠? 자칫하면 냉방병 걸리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냉방기를 사용하실 때는 24도에서 27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 하루 3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충남권 내륙, 충북 남부,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 5에서 40mm, 강원 영동에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 23.3도, 강릉 2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내륙은 대부분 30도를 웃돌아 여전히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1도,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정지입니다. 오늘부터 운전자분들 이제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요. 횡단보도에서 일단은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는 길 건너는 통행자만 없으면 우회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너려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인 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자, 새로운 도로교통법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새로운 도로교통법 27조 1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는 때까지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때에도 차량은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또 전방에서 그 차량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와도요. 그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보호 조치도 한층 더 강화가 됐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가 2,487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이 보행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화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우회전할 때 네. 그 보행자가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그 보행 신호가 녹색 신호등이면 일단은 다 끝날 때까지 멈춰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하실 때는요, 보행 신고 상관없이 이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우회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MC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다 사람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인도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잘 살피시고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했다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때 운전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새로운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실 때는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걸려서 뭘 범칙금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소득세 15년 만에 개편입니다. 정부가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이 근로소득세를 놓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그 세법 개정안 발표를 두고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소득세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은요.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네, 소득세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15년 동안 유지한 거면 꽤 긴 기간이거든요. 이번에 개편하겠다고 한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는 배경에는요. 진짜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에 반면에 서민층과 중산층에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세율마저도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럼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 또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 또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세수 감소가 너무 커서 이번 개편에서는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모두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그 15년 전인 2007년 과세표준 개편 당시에도요. 정부는 당시 물가 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게 조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이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을 전부 반영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그럴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면세자들이 더 늘 수는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과세 표준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일어나게 되면 줄어든 세금마저 면제를 받는 면세자들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를 면제받는 면세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지금보다 소득세 면제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안 또는 더 낮은 하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 15년, 뭐 20년 뭐 이렇게 전에 된 것들은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개정은 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남일 아닌 사제총입니다. 네, 지난주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따라서 뭐 총기 청정국이다 이걸 자부했던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요. 그간 잊힐만 하면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그때뿐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불과 몇 년 전이죠. 2016년 10월에 오페산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성범죄 전과자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직접 만든 총기를 난사해서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총기로 만들어졌던 이 무기가 나무에 쇠파이프 판을 덧대서 만들고요. 심지어 불을 붙여서 화약이 폭발하면 그 파이프 안에 있던 쇠구슬이 발사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부산에서는 외국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을 장난감이나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속여서 국내에 밀반입한 다음에요. 이를 조립하는 그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립총도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3D 프린터로 이걸 또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다면서요? 네, 그게 더 문제인데요. 네.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총을 일명 고스트건이다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요, 조금 더 총기다운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3D 프린팅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설계 도면과 재료 그리고 3D 프린터만 갖추면
총알 자루는 뚝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고스트건이 나온 지가 오래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총기를 3D 프린터로 만든 사람들은 이걸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요. 네. 이렇게 총기, 사제총 제작 관련한 컨텐츠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3D 설계 도면 그리고 사제 그 총기 제조법을 자세히 적어놓은 문서 파일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그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의 용의자도 유튜브를 통해서 총기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기 관련 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네, 2015년에 제정된 그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해당 법에 따르면 뭐 총포, 도검, 화약류 및 마약류 등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의 제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미비해서요. 문이뿐인 그런 규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기술의 발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즉 뭐 이를테면 감시를 하거나 규제망을 짜야 한다. 이런 말을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에 저게 계속 그 장면이 나와서 모방 범죄 있을까 봐 걱정이 드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엔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주긴 합니다만은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서 거기다 또 저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잖아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잘못하면 뭐 건강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죠. 네. 당연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좋은데 그 병원 찾아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진료과도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전하는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닥터 하우스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60세가 조금 넘어가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낮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 화장실을 자주 찾게 돼서 어딜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병원을 가자니까 일상에서 약간 불편할 정도라 꼭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증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닥터하우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진료 과목이 또 비뇨기과 아니겠습니까? 비뇨기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약간 어두운 것 같은 약간 그늘진 것 같은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 하면은 오해, 편견, 선입견으로 꺼려하고 창피하고 불편해하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병원 입구에서 들어올까 말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오해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비뇨기과에 대한 오해, 비뇨기과는 성과 관련된 그런 과만 보는 병원은 아닙니다. 전립선, 배뇨장애, 신장결석 등등등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일종의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 빈뇨라 그러죠. 네.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패턴으로 소변을 보게 되면 방광 용적이 물풍선이 이제 더 이상 소변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소변줄 차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배에다 차고 있거나 예. 도뇨관을 차고 있거나 네. 근데 방광 용적이 물풍선이 이제 더 이상 소변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소변을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보게 되면 네. 소변을 배출하면서 이제 무균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같이 내보내는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담아두기만 하면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횟수로 뭐 8번, 9번, 뭐 2번 뭐 이런 걸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뭔가 자가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뇨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뇨일기. 네, 일기.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네. 한 번 볼 때 몇 밀리리터 배뇨량이죠. 몇 번을 보는지, 자다가 몇 번씩 야간뇨가 있는지 네. 한 3일 이상 배뇨일기를 쓰게 되면 비뇨기과 전문의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그러면 배뇨일기를 가져가서 주로 알아낼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까? 방광염, 방광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대략적인 배뇨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추가적 검사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게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이게 왠지 비대해지면 네. 뭔가 굉장히 남자로서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전립선이 방광 이제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데요. 근데 정상은 호두, 밤톨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호두 모양. 근데 그게 이제 내측으로도 커지면서 이 빨대 같은 요도를 누르게 되는 거죠. 빈뇨감, 잔뇨감 또는 이제 야간뇨, 자다가 깨고 이런 불편감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건 꼭 물어봐야 된다. 그런 Q&A를 저희가 따로 또 준비해 놨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맞으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소변줄 차거나 기저귀 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은 맞으나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yes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중등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풍선 같은 이 방광 오줌 주머니가 소변을 다 담질 못하면 결국에는 신장으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신장 내 압력을 높이면서 수신증, 신장결석, 결국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추위를 조심해야 된다. 겨울철에 유독 비뇨기과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도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 수축과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고 수축되다 보니까 요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도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온열요법이나 그다음에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주고 2시간, 3시간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이 전립선, 회음부, 골반 쪽에 근육, 신경 이쪽에 더 자극이 되고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비뇨기과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증명이 안 돼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토마토는 증명이 돼 있어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 들어보셨죠? 라이코펜.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확실히? 확실히? 불안한 눈빛? 그렇게 뭐 불안하신데 밀착으로 오시면 또 어쨌든 라이코펜은 이제 당연히 항산화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토마토 그러면 장어 또 정력이 좋다고. 그 활력 넘치는 그 원기의 상징이었잖아요. 또 거리면서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잘못된 속설입니다. 이러면 또 대한장어협회에서 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장기간 영양에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같은 걸 먹으면 굉장히 원기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원리로 해서 장어를 먹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분에 이정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장어 먹어도 효과 전혀 없습니다. 장어를 먹었어요 내가 오늘 막. 이거는 조금 잘못된 속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좋은 정보들을 모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이 비뇨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골반 기저근, 그다음에 요실금에 관련되어 있는 관략근, 그다음에 전립선 주위에 있는 골반 근육과 신경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손을 귀 주변으로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실 때는 비튼다는 느낌으로,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응용 동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들어 올리고 나서 내려주시는. 굉장히 어렵죠. 자, 두 번째 동작 뭘까요?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 어깨 넓이에서 살짝 더 벌려주셔서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상문이나 회음부 쪽이 좀 짜준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벌써 좀 땀이 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벌써 힘드네요. 세 번째 뭐였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요거는 좀 누워서 좀 진행할게요. 네네네. 자, 누워보시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눕고 싶었어요. 네. 양쪽 손으로 이제 발목과 또는 정강이 또 무릎 쪽을 같이 이렇게 당겨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 골반과 회음부, 항문 주위, 대퇴부의 상부 쪽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당기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셔야 되고요. 아픈데요? 여기 당겨.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늘 배워봤는데요. 오늘 저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고 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로 오세요. 네, 100세 건강 인생을 도와드리는 건강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난주에 열대야 계속 지속됐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뭐 시원하게 입고 에어컨 선풍기 끼고 살았죠. 네. 저는 요즘 계속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너무 더워서 잠을 푹 못 자니까 다들 그래요. 계속 피곤한 채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기 직전에 우리 시원하게 자려고 찬물로 확 샤워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요. 낮은 체온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다시 열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시거나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초저녁에 미지근한 물이나 조금 온도 높은 걸로 이제 샤워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곤하게 되면 이렇게 눈꺼풀을 올리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이 눈꺼풀을 올리는데 그래서 눈 주변을 이렇게 살살살 눌러서 지압을 좀 하고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눈 자체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날이 덥다 보면은요, 좀 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또 맥주 한 잔에 뭐 튀긴 치킨, 뭐 이런 야식 드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바쁘게 위가 쉬지 못하고,
이런 좀 식습관이 무너지다 보면은 또 아침도 거르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좀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야식을 좀 즐기시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좀 부드러운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문제예요. 저 저녁 먹은 다음에 좀 소화 좀 시킬 겸 밖에 한 1시간 쫙 걷다가 땀 좀 빼고 집에 와서 샤워 딱 하면 맥주 한 잔 시원해. 맥주 마시다 보면 치킨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뭐 하러 나가 걸었냐고. 맛있게 먹으려고. 오늘 행복진료실 진료 시작하죠. 네, 오늘 진료를 위해서 행복한 진료실을 찾아주신 아주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 그 추억의 개그 정말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영원한 매기 병장 이상훈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법무도 당당히. 여전하시다. 다들 아시지만 영원한 매기 병장인데 원래는 중2로 전역하십니다. 아니 요즘에 케이블에서 예전에 유머 1번지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 동작 그만 코너 정말 재밌더라고요. 최고죠. 당시 인기 정말 대단하셨어요. 대단했죠. 네. 옛날에 제가 방송국에 나타나면은 출연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네. 왜요? 근데 오늘 안 일어나네요. 병장님 들어오시면. 그리고 저희 그 유머 1번지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저녁 때 7시에 방송이 됐었는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이제 경계 근무나 아니면 보초로 나갈 때 고참들이 그 근무 명령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야 나 이거 봐야 되니까 뭐 웃돈도 얹어주고 그리고 또 kum빵도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뭐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걸 봐야 되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TV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죠. 쫄병수첩이라고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우리가 군대 용어 중에 왜 강행군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전국에서 동시 개봉을 했는데 출연진들이 정말 전국의 극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당시에 사인을 하는데 지금도 약간 좀 흉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했냐면 하루에 한 1000장 이상씩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 매체가 없었으니까 극장에 가서야 그 출연한 배우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강행군이라는 게 야 이게 사인하는 게.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유명 강사로 변신하셔서 전국에 강의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업을 이제 개그맨에서 강사를 바꾸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가 그 엔러 시대라 그래서 한 사람이 뭐 멀티플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안 오시면은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 개그도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마 재밌었는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강의라는 업체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옛날에 그 재미난 얘기 그것 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의외로 방송 위에로 꽤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었죠.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도 하고 뭐 긍정의 힘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웃기는 법도 하고. 그러니까 개그맨, 웃음 치료사 그리고 컨설턴트도 컨설턴트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컨설턴트를 했어요. 제 별명이 맥이라 전국에 있는 이제 맥이 매운탕 집을 이 맥이 매운탕이라는 음식이 이렇게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손님들이 무료하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식당에 가보시면 뭐 누가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스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사인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저기다가 일반인 사인을 하나 집어넣어라. 그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나올 때 기다릴 때 이러다가 주인이 가가지고 여기 저희가 사인이 300장이 있는데 일반인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오고 손님들이 구경을 하고 음식 나오는 시간을 그거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괜찮네요.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죠. 틈새가 다 있어.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제 그 우동을 사리를 공짜로 주는 거죠. 재밌네요. 또 방송 활동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데 방송 활동을 하다가 큰 병을 발견하셨어요? 그 아주 우연한 이제 그 기회인데 생방송을 하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의 혈액 한 방울로 지금 암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장난기가 살짝 발동하더라고요. 이게 대본에는 없었는데 저 선생님 그러면 오늘도 되나요? 그러는데 그날 출연하신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끝날 때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병에 걸린 건가요? 장난스럽게 물어봤는데 네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있고. 아이고. 야 그때 그 표정은.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내시경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그때 선종하고 대장 쪽이었나요? 예. 띄어냈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랬겠네요. 까불다가. 방송. 아니 근데 대장암 수술을 시작으로 해서 2년 사이에 수술을 그것도 큰 수술 4번이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연타라 그러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나와 있는데 그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쓰러졌어요. 어깨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절거 병원에 딱 왔는데 이제 그 쓸개죠, 쓸개. 담낭이 이미 터져서 막 폐혈증 증세가 올 때까지 무대에 있었던 거예요. 뭐 남들이 들으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아팠어요. 24시간을 기다렸다가 면역력이 증가가 된 다음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또 회복하고 있다가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또 앰뷸런스 타고 와서 또 하고 또 6개월 뒤에 목 디스크 수술하다가 성대가 잘못됐었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그 음성을 잃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대 수술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번을 들락말락 해서 병원 관계자가 떠오셨군요.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심지어는요 고혈압과 당뇨로 합병증을 32가지 정도 앓으셨다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대통령이 꿈이었었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종합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자가 제 꿈이었는데 병원은 못 짓고 제가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아이고. 32가지. 아니 그렇게 수십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합병증이었나요? 뭐 웬만한 거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코골이가 심해요.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비동염이라 그러죠. 축농증.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병명을 쭉 펴보니까 32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오늘은 훨씬 조합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전에 한번 목에 디스크 그 수술 받고 그때 성대가 안 좋았을 때 그때 뵀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조합해서 좋은데 근데 이런 합병증 관리를 꾸준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반반이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한번 공짜로 어떻게 컨설팅을 받아볼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전재 선생님 이거 진료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상훈 씨는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병원 정말 규칙적으로 다니시면서 합병증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크게 3가지가 있죠. 눈에 망막병증이 오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만성 이제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투석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요. 3번째로는 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요. 신경병증이 오는데 사실 신경은 손상된 것이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발 쪽에서 괴사도 생길 수 있고 당뇨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정말로 합병증 관리는 잘 하셔야 되고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당뇨의 합병증 같은데 저는 밥을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합병증입니까? 네네. 혈관이 순식간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그게 위쪽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졸리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그런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은 아니군요. 그거는 과식입니다. 자, 오늘 건강혁명 주제가 이 합병증 관련된.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꽁트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 할 테니까요. 우리 장혜인 MC가 딸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꽁트 큐!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윤 여사입니다. 제가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양반이 쓰러져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어머, 무슨 일이야? 아빠 또 술 드시고 오셨어? 아유,
정말 안 그래도 합병증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요즘 식단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술만 계속 먹지. 어떻게 하면 저 혈당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솟는단 말이야. 얘 어떡하면 좋니? 아니 엄마 내 친구가 그러는데 당뇨 합병증 잡으려면 혈액에 있는 당 독소? 그걸 제거하면 된다던데? 비용? 당 독소? 그게 뭐야? 그 당 독소라는 게 혈액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몸속에 염증 유발하고 합병증을 일으킨다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딸 똑똑하기도 하지. 그러면 그 당 독소 없애는 방법이 뭐니? 그거 있잖아. 나 모르지? 나 몰라 엄마 나 출근할게. 아니 저기 그거 알려줘야지. 아유 정말 딸이라는 게 말이야. 아니 당 독소만 제거하면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우리 딸 얘기 정말 맞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들 당 독소 어떻게 제거하면 좋은가요? 절 좀 도와주세요. 와. 아카데미 시상식. 네, 드레스 입고 등장해야 된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당뇨 합병증 막으려면 당 독소를 제거하라 이건데 오늘 저 행복한 아침 함께 하시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당뇨 합병증 무섭다는 건 워낙에 많이 들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뇨 합병증을 발생시키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당 독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당을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첫 번째로는 에너지로 다 쓰게 되고요. 남은 당은요,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단백질과 붙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혈액을 떠돌던 당들이요,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든 최종 당화 산물을 당 독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당 독소는요, 당뇨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당뇨에 대한 합병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까지 유발하는 우리 전신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독소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 독소를요, 우리가 독소 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당 독소가 전신을 떠돌면서 어느 장기에나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피부에 당 독소가 침착되면요,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에 침착하면 관절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당 독소 자체가 혈관에 쌓이게 되면요, 심장혈관에서는 심근경색, 만약에 뇌혈관에 쌓이게 된다면 뇌혈관 치매라든지 뇌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당 독소하고 당뇨는 어떤 관계죠? 저도 궁금했어요. 예, 같은 당인가요? 아니요. 같은 당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독소는요, 이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것이 지속되면 당뇨가 악화될 수 있죠. 이렇게 당뇨가 악화되면 당 독소 또한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일 텐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면요, 당뇨 자체도 심해지고요, 당뇨에 대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중에 있는 많은 당들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결합한 당 독소가요, 결국 전신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암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우리 몸속에 효소작용이나 이제 건강을 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단백질에요, 당이 붙으면서 그 성질이 변화해서 유해 물질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전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혈액 속의 이 당분 자체가 끈적끈적한 형태로서 이 단백질이라든지 또 어떤 핵산이라든지 지질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에 붙으면 더 위험한 이유가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독소 같은 경우는 혈당 자체도 높이지게 되지만 단백질이 변형하게 되면서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당 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장부라든지 조직 같은 데서 흡착하게 되고, 이것이 산성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는 바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 독소가 체내에서 결합하기도 하지만 결합이 된 상태로 우리가 섭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 독소는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요. 이게 또 아쉽게도 맛까지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 맛있어요? 가까이에 있고 네. 맛까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맛있는 거 뭐죠? 그럼 뭐죠? 뭐죠? 네, 또 뭐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태클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부정하고 싶겠지만 제가 좀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징어 드실 때 네. 대천행 오징어랑 바삭하게 튀긴 오징어 튀김이랑 어떤 거? 오징어 튀김. 그 중에서 또 다리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오징어 튀김 앞에 맛있죠. 놓여 있는 예. 기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걸 또 튀기는 넣어서 마요네즈. 그렇죠. 그리고 간장에다가 파 좀 썰어 넣어서 그러니까 초간장 간장 찍어서 튀기는 마요네즈 찍어서 막 듬뿍 먹잖아요. 오늘 끝나고 갑시다. 네. 네, 뭐 오징어 튀김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 그만큼 이제 맛이 좋다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요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요. 물론 이제 수육도 맛있지만 직화에 이렇게 노릇하게 구운 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기의 이제 근육 사이에 탄수화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이요 직화와 만나게 되면 이제 노릇노릇하게 그런 구워지는 우리가 일명 이제 불맛이라고 하죠. 네. 이 불맛이 이제 우리가 당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저는 네. 제육볶음 먹을 때도 네. 불향 안 나면 맞아. 맛이 없어서 네. 잘 못 먹거든요. 불향을 입히잖아. 그래서. 입히잖아 일부러.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 요새 캠핑 2년 차입니다. 캠핑장에서 그냥 그렇지, 다 그거지. 예, 예. 진짜 맛있거든요. 토치로. 네. 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제 불맛이 나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에다가 파를 달달달 볶다가 여기에 뭐 볶음밥을 해 드셔도 좋고 예. 김치 같은 거 볶아가지고 찌개 끓이셔도 맛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당 독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달걀도 술안보다는 달걀 후라이가 맛있고, 그렇죠. 고기도 직화에 구운 게 맛있듯이 이것이 이제 당 독소이기 때문에 모두 당 독소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당 독소를 유발하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저는 뭐 혈당은 뭐 정상 수치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당 독소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그렇죠. 괜찮을 마음이 것 좀 같았는데. 불안해지는데 네. 저희가 또 방송 전에 당 독소 체크를 네, 했잖아요. 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재 선생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 전에 다 측정을 했고요. 이게 바로 당독소 기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 측정을 하실 수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독소 기계 위에요. 팔을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버튼을 누르시면 기계가 혈액 속에 있는 당독소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혈당을 측정할 때 많이 아프게 막 찌르시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도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당독소 수치 보시면서 말씀 네. 나눠볼까요? 네.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화 아나운서는 2.2. 이게 높을수록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높아요. 아니, 근데 2.3, 2.2.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왠지 제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장인 씨가 건강 제일 수치는 낫네, 높으면 안 이렇게 되는 것 보고.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당독소는요, 이제 연령대별로 그 기준 수치가 좀 달라요. 어. 나이가 드실수록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는 거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수치를 보면요, 먼저 30대부터 볼게요. 30대 경우에는요, 1.73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장애인 MC가 1.9가 나왔죠. 정상보다는 살짝 경계에 있다 경계. 보시면 저는 되겠고요. 경계예요. 40대는 1.81 이하고요. 우리 50대여셨던 이재용 아나운서는 2.09 이하가 정상인데요. 아, 저도 높네. 2.2로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경계. 네.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시면요. 네. 2.46 이하가 정상인데요.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 이상훈 선생님께서는 2.3, 정상이네. 2.2로 정상이셨습니다. 와. 아니 근데 당뇨 합병증에 뭐 수술에 많은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이상훈 씨보다 제가 높아요? 이상훈 씨는요, 불안해지는데요?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당뇨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걱정이 많으셨는데 네. 예. 저 독소는 정상이에요. 네, 네. 네. 형님 여러분- 저보다 나아요. 예. 여러분 이 해맑은 미소를 봐주세요. 아니 요즘에 관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또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이곳.
아침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재치 있는 입담과 맛깔나는 연기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매기병장 코미디언 이상훈 씨입니다. 상훈 씨의 일상은 아침 산책으로 시작되는데요. 어제 일찍 들어와가지고 잠을 일찍 자면 일찍 깨요. 네. 그럼 이제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여기를 걷는 거예요. 몸의 각 부분을 다 활기차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막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또 뒤로도 걷고. 네. 한 10시간 하는 운동량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저보면 막 웃어요. 실제 상훈 씨는 축구, 골프, 배드민턴 등 안 하는 운동이 없는 스포츠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40대 초반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라. 야, 이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야, 큰일 났다. 당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쓰리고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요 3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연예인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받지만. 그래서 즉시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몇 년을 버티다 보니까 딱 당뇨가 오더라고요. 40대에 진단받은 당뇨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훈 씨. 그의 일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피를 조금 봐야 됩니다. 짧은 아침 산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상훈 씨. 건강관리를 위해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197. 상훈 씨의 공복 혈당은 무려 197. 딱 듣기도 되게 높은 수치 아닌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지난달까지는 열심히 쟀어요. 근데 거의 140, 130까지 내려가서 완치다 그랬는데 또 올라갔네. 이거 계속 관리를 해야겠어요, 이거. 상훈 씨를 고통받게 하는 당뇨. 정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상훈 씨가 갑자기 분주해졌는데요. 축소! 운동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규칙적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산책하고 그다음에 오전 운동을 합니다. 예. 오늘 놀라운 스포츠를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스포츠를 하러 상훈 씨가 찾아온 이곳. 오셨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시여, 여긴 당구장 아니야? 냉철한 지성, 강철 같은 체력이 필요한 운동 경기가 바로 당구입니다. 예, 실제로 당구 경기가 보통 1시간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1시간 정도 당구를 치면은 대략 한 800에서 900보 정도를 걷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구대를 한 바퀴 돌면 약 10m, 1시간 동안 당구를 친다면 약 2km를 걷는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계산할 것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쓰리팁 회전 확실하게 주시고 이렇게 돼야 돌아서 그래도기네. 와, 브라보! 거기에 덤으로 당구를 치며 얻는 스트레스 감소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일석삼조의 운동 같은데요. 잘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 치셨습니다. 이 치면서 포지션을 잡아요. 굽혔다 피고 그다음에 자세가 안 나올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당구대 주위를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은 운동 효과는 저는 과격하지 않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청소년들 정서 치료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훈 씨의 건강관리 비법인 당구, 진짜 괜찮은 것 같죠? 상훈 씨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훈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되게 성격도 좋고 건강도 좋았는데
당뇨 딱 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막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성격 거칠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확한 성격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바로 알면 평소 생활 습관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성격 분석 전문가를 찾아온 상훈 씨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거 특이해요. 우리 이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를 다 써. 그리고 몸이 피곤해. 바쁘신 거예요? 피곤해. 이건 체력적으로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원래 사람이 자기 성격 하나만 가지고도 쭉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게 엄청난 몸에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건데 선생님은 왼쪽, 오른쪽 날개 에너지를 다 쓰고 체력이 남아날 날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컴다운해서 그래서 이제 명상도 좀 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 잊지 마세요. 상담을 마친 후 점심 식사를 위해 근처로 이동한 상훈 씨. 상훈 씨의 점심 메뉴는 매콤한 코다리찜인데요. 저는 이제 당뇨의 주범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가급적 줄이자. 그리고 생선 이런 걸 많이 먹자. 탄수화물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생선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인 상훈 씨인데요.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매일같이 그가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당뇨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요거를 3스푼을 넣은 다음에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후 꼭 챙긴다는 이곳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제가 그 혈당 관리를 위해서 식후에 꼭 먹는 거예요. 코미디언 이상훈의 혈당 관리 비법, 그 정체는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자, 건강을 위하여. 자신만의 비법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코미디언 이상훈. 그 얘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예, 나름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는데 배우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아까 당독소도 좀 정상으로 나오셨거든요. 네. 음식이라든지 특히 운동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네. 오늘 당 독소도 안 나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 독소 제거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첫 번째는 김정은 선생님. 네, 일단 뭐 당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재료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게는 90배까지 조리법에 따라 당 독소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요, 여름이잖아요. 이제 보양식 닭을 이용한 요리로 초계탕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더운 날씨에는 사실 네. 초계탕 시원하게 먹으면 또 아우, 맛있거든요. 좋죠. 너무 좋은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따라서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자, 우선은 이제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제가 이제 닭을 이렇게 큰 거 한 마리 사가지고 육수를 냈어요. 육수를 내실 때는요, 닭의 누린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대파라든지 양파, 그리고 집에 뭐 통마늘 있으면 마늘 좀 넣어주시고 또 통후추 같은 거 있으시면 또 추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25분 정도를 삶아내신 다음에 위에 있는 기름을 한번 싹 걸렀어요. 네, 냉장고에 넣어서 좀 차게 해서 걷어내시면 훨씬 편하고요. 이렇게 걸러낸 국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하고 오이는 소금을 살짝 절여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양파, 당근을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남은 과일들 있으시면 사과나 배 넣어주셔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육수를 내고 나서 국물은 걸르셨으면 이렇게 고기가 남았잖아요. 요거 이제 잘
손으로 찢어지거든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네. 육수에 양념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간장이랑 설탕, 식초를 가지고요. 양념을 해주세요. 일단 간장. 간장은 뭐 국간장인가요? 맛간장인가요? 일반 그냥 진간장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색이 조금 진하게 난다 하시면은 이제 국간장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식초. 네. 식초는 어떤 식초가 좋아요? 보통 이제 양조 식초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좀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 식초나 사과 식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탕. 1대 3대 1 정도.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육수는 완성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삶은 닭 넣어주시고 당근. 당근이죠. 네. 네, 당근입니다. 당근 대신에 냉장고에 파프리카 있으면 또 파프리카를 대신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에 절인 오이랑 무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한번 조물조물 가볍게 묻혀주세요. 네. 아니 지금 그 약간 새콤한 향이 올라와서 군침이 싹 돌아요. 그렇죠. 이렇게 맛있겠다. 여름철에 야채랑 고기랑 골고루 드실 수 있는 일품 메뉴잖아요. 그래서 야채는 간 안 하는 거죠? 네, 야채는 간 안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소스를 곁들여 주시는데 간장, 식초, 겨자를 풀어가지고 찍어 드시거나 살짝 풀어 드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네. 지금 닭 육수 보셔도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이미 한번 걷어냈기 때문에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이제 소창에 걷으셔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요. 기름이 떠 있는 육수를 냉장고에 넣으시면 위에 하얗게 기름이 굳어가지고 뭉치거든요. 그럼 그거를 망으로 한 번만 살살 숟가락으로 떠내시면은 훨씬 쉽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육수만 부어주시면 되는데 쪼로록 너무 간단하죠. 아니 끝이에요? 이게 너무 끝이에요. 초계탕을 어떻게 집에서 하나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또 불 앞에 오래 서 계시지 않으셔도 끓여가지고 육수만 내놓으면 미리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육수를 동치미 육수나 냉면 육수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기성품 있으니까 그거를 얼려가지고 또 살얼음까지 해서 올려놓으시면은 뭐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초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 초보잖아요. 재료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따라가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간단합니다. 재료 준비만 하시면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정말 맛있는 초계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매기 병장님 간단합니다. 쓰러졌어요. 지금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초계탕을 주세요. 네, 제가 초계탕을 주세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계탕을 주세요.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갑니다. 빨리 주세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더울 때 초계탕 한 그릇 시원하게 좋죠. 감사합니다. 최고죠. 일단 초계탕을 먹을 적에는 국물을 좀 먹고. 어때요? 톡 쏴요? 시원하다. 시원하고 시원한 맛이죠. 예, 시원한 맛이. 여름에 맛있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 전통 예절에 보면은 남이 식사할 때 말을 시키는 게 아이고 만나게 되시네. 아우 너무 말 안 먹고 싶네요. 시킬게요. 담백할 것 같아요. 또 방송들 하세요. 뭐 표정만 봐도 너무 맛있겠는데 이게 건강하기까지 하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초계탕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비법이면서 마지막 비법이 되겠죠. 아까 아주 다른 것보다도 이건 잘하고 계신다 이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공개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차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차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네. 구수한데요? 좋은데? 약간 끝맛이 달짝지근하리해요. 목 넘김이 아주 괜찮은데?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끝맛이 기분 좋은데요? 살짝 달아요, 끝맛이. 끝맛이. 생각보다 쓰지는 않으시죠? 네네. 지금 쓴맛 없는데요? 지금 드신 차가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부르는 여주차입니다. 여주차? 아니 여주는 쓰지 않아요. 단맛이 나는데 근데 이게. 네, 제가 그 비밀은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별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앞서 배효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당뇨를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도깨비 방망이는.
그런 별명이 있었네요. 네, 이제 여주 열매와 씨앗에는요, 인슐린과 유사한 화합물인 폴리펩티드, 즉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주고요. 또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여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일종의 사포닌 성분은 카라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또한 항당뇨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슐린을 만드는 것이 췌장인데 카라틴 성분은 췌장의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해서요.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손상된 베타세포를 회복, 또 인슐린 분비 촉진을 도와주고요.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도 도와주게 됩니다. 네, 실제로요. 혈당 수치에 관한 여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쥐한테요. 여주 추출물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 수치가 49%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지방식을 먹는 쥐한테 여주 추출물을 함께 먹였어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은 25%가 감소했고 인슐린의 기능이 54% 정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상원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 여주 생긴 모양이 이게 방망이 같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깨비. 네, 사진에 보셨듯이 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또 녹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의학에서도 여주에 대한 효능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요 쓸고자에다가 오이과자를 써가지고 고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오이한 형태라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기력을 보충해주고 갈증을 덜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죠.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도요. 몸에 있는 쓸모없는 열을 좀 내려주는 효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도의 전통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요. 12가지 중요한 약재 중에 여주를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여주는 상당히 귀중한 약재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상훈 씨, 경기도 여주 가면 여주가 많이 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쌀은 많이 나는데 아무튼 여주는 쓴맛이 강한데 좀 익으면은 쓴맛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보통 이제 여주의 쓴맛은 씨앗에 있는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씨앗을 제거하고 드시게 되면은 여주의 쓴맛은 좀 덜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여주는 열매가 익을수록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약효는 점차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여주의 그런 약효를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어린 여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개화한 지 7에서 10일 수확한 여주의 핵심 성분인 모모르데신과 또 비타민 C가 최대치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여주는 이제 쓴맛이 나는 오이라고 할 정도로 또 강렬한 쓴맛이 특징이거든요. 특징의 이제 특유의 쓴맛은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또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여주 속 화학물인 피인슐린, 그리고 카라틴, 그리고 모모르데신,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당뇨 환자뿐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의 분들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주가 당독소 제거도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게 당뇨 합병증이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 당이 높아지면서 혈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당독소가 생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당뇨 합병증이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혈당 관리를 아주 잘해서요. 혈당을 점차 낮추게 되면은 당연히 당독소도 제거가 되고 낮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제 여주 속에 있는 모모르데신 성분은요.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요. 여주 추출물을 아주 꾸준하게 섭취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18%,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유리지방산은 5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에 아주 소량 포함된 고아민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농축하고 정제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도 개발됐다고 하고요. 단연간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여주에 들어있는 이 고아민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임상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를 농축을 해서 사람들한테 또 한 달 정도 투여를 했더니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37% 최대 37%까지 낮춰졌다고 하고요. 여주 자체가
어떻든 혈당을 낮추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콜레스테롤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까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여주 먹어보고 쓴맛 때문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여주차 마셔보니까 구수하고 약간 단맛이 이제 끝에 이렇게 묻어나는데 단맛인데 혈당을 낮춘다고요? 네, 보통 이제 생여주를 드시게 되면 쓴맛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여주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난소화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난소화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흡수는 안 되고 또 당을 올리는데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또 생여주로 드시면 그것이 정말 쓴맛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기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농축된 분말을 활용하시면 드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 분말을 우유라든지 물,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좀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주가 당뇨 외에도 도움이 되는 효능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만큼요, 우리 면역력이 화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주에는요, 여주 100g당 비타민C가 151mg, 오이랑 비교했을 때는요, 약 15배에 달할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아주 활발해서요, 피로회복이라든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비타민C는요, 우리 피부 트러블이나 이제 피부 질환에도,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기 때문에 그 외에도요, 눈의 피로라든지 시력을 보호한다든지 우리 노안이 있으신 분들한테도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 피로 회복, 노안에 뭐 면역력. 피부의 면역력에 엄청난데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여주에 있는 또 다른 성분 때문인데요. 공액 리놀렌산 CLA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그 기능 중에 또 다른 것들이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여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산의 경우에는요, 이제 영양분이 높은 개와 칠일째 섭취하시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여주를 이용해서 이런 차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하시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상의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당 독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세 분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덧붙여 주십시오. 네. 이상훈 씨는 지금 당뇨가 있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진료실에서 뵙는 당뇨분들한테요. 지금 이 여름철이 되면서 제가 꼭 주의를 드리는 게 있어요. 과일을 배불리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속에는요. 아주 혈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 과일로 배 채우시려고 하다 보면 혈당 관리 잘 안 되거든요. 여름에는 꼭 그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에 또 힘들어지시면 오히려 또 당이 더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우 씨 보니까 당구를 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운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당구 치시려고 그러면 스트레칭이 상당히 많이 되셔야 그냥 되거든요. 당뇨하고 당구하고 같은 맞습니다. 오늘 당이 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당독소, 당뇨, 또 당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을 올리지 않게끔 또 잘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여름철에는 기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 그리고 고단백 음식도 굽거나 튀긴 것이 아닌 삶거나 찐 음식 위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훈 씨는 또 밝게 사시니까 네. 그게 관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이 양지예요. 오늘 오셔서 진료 받아보니까 괜찮으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보약, 그다음에 아주 음식 좋은 걸로는 매기 매운탕을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 딱 먹어보니까 초계탕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비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요. 뭐 스콜처럼 내리니까. 맞아요.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도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도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내일부터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